계시는 이쌤 심학고등학교 1학년 영어 대표 강사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심학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영어 분석과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심학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로 그리고 모의고사 11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많다라고 학생들이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운정 지역 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지문 변형이 거의 없었고요. 교과서에서의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11지문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다 교과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2번과 4번은 지문의 빈칸을 그대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에서 사용된 전체적인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보기문과 같은 단어가 시험 범위 안에서 암기한 단어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학고등학교 이번 시험에서 특징적인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무관한 문장입니다. 총 2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서 나온 differently라는 단어를 same으로만 바꾸면서 중심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중심 내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19번 같은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 문장 자체가 원문에서 원래 없었던 새로운 문장을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셨더라면 딱 보고 처음 보는 문장인데 라고 이제 꼼꼼히 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쭉 읽으셨다면 다른 문제는 다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골라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법 문제인데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없었습니다. 딱 포인트들을 짚어가지고 공부를 했더라면 사실 학생들이 한눈에 보고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내용 이해와 일치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1문제만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가 이제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교과서는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같은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보기가 2문제로만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한글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보기문에서 수월하게 고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번 문제의 답이 4번이었는데요. 4번 선지에 있는 reluctant라는 뜻이 학생들이 조금 낯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을 알아야만 선택이 유리했고요. 하지만 유리했을 뿐이지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비교적 쉬웠고 마찬가지로 교과서만 잘 알고 있으면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손쉽게 4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입니다. 이번에 논술형 문제 총 4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1번이랑 3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빈칸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요약을 하는 문제였고 그 요약을 하는데 중간에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단어가 좀 비교적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작의 기본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변형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형 포인트들을 잡지 못했더라면 감점이 되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심학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중하에서 하로 잡아봤고요. 시험 총평은 본문 학습이 잘 된 학생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영작의 기본기가 이번에 서술형에서 등급의 확정을 조금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도 이번 중간고사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따라서 비슷한 범위 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평균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도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의 중심 내용을 직접 영작해 보면서 서술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내신 대비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이 퀄리티 자체 교재 워크북인데요. 저는 이 영어 교과야말로 이 워크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변형 문제와 그리고 내용 이해까지 완벽하게 해주어야 이제 영어 문제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용 이해 확인 테스트인데요. 모의고사의 범위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의 내용조차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도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 지문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로 기반된 이제 내용 이해 확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법인데요. 어법 선택 설명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거야 라고 이제 눈에 익히기식, 즉 답만 맞추기식의 문제풀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어떤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왜 문법 밑줄이 쳐져 있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신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계속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고 왜 출제가 되었고 반대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라는 것을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왔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어법 변형이 출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워크북 단권화입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내용이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꼭 짚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모든 문장이 다 동일하게 같은 유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뚫려져 있고 그리고 어법 포인트들 또 영자까지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했고요. 사실 분석본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워크북 하나만 보고도 학생들이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어떻게 변형될지 출제 포인트까지 잡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중요 문장 암기 리스트인데요. 이 중요 문장 암기 리스트는 사실 서술형 대비인데 학생들이 모든 지문을 다 모든 문장에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제될 법한 포인트들만 제가 짚어서 아이들에게 따로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심화고등학교도 논술형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부분을 직전 보각대 두 문장을 완벽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논술형, 즉 영작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무난하게 이 점수를 얻어갈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제가 어법 변형까지 다 달아드리기 때문에 이 서술형 중요 문장 암기 리스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법 변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워크북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내신 대비 컨텐츠 두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날 쯤 무렵에 학교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그리고 배열도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전 모의고사 성적은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일일이 매번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 개별 점수와 반평균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학생 개별별로 현재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시험 전주에 이제 다양한 난이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느 정도의 학교 시험 성적이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맞춤 숙제 제공입니다. 사실 내신 대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신 대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무자비하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제가 평소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에 좀 취약한지를 다 체크를 해놓고 부족한 지문과 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종 정리 개별 숙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잠시 내려두고 모르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별 숙제 질문과 해설 영상 제공인데요. 저희 수업의 원칙상 학생들이 이제 당일에 숙제에 대한 답지를 받아가고 나면은 채점을 하고 나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몇 개가 틀렸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취합을 해서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해설 강의를 하거나 또는 외적으로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질문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그때그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제가 바로 이렇게 답글 달아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강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정규 수업 주 2회만으로 고득점을 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정 보충 이외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추가 보충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심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원이 이 희망자 추가 보충까지도 완벽하게 모두가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의 역할이자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싶다라는 마음, 이 학원에 왔을 때 내가 좀 보람차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굉장히 많은 내신 대비 컨텐츠가 심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심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고득점을 향해서 완벽한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